5회 첫 번째 질문을 좀 한번 보자. 5회 첫 번째 질문 보면 어려움과 실패를 극복했던 경험 이렇게 이제 나올 거야, 그지? 자, 지금 뭐 거의 대부분 자소서를 쓰고 있으니까 대충 스토리 흐름이 뭔가 동기가 있고 한계점에 부딪혀서 그걸 극복한 과정들을 썼을 때 이야기가 즐거워지고 재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대충 알았을 거야. 자, 그래도 면접에서 또 나오니까 자, 일단 어려움이나 혹은 실패를 극복했던 경험 이걸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 자, 혹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 학창시절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나요?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 근데 힘든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랬을 때 친구가 괴롭혀서 왕따당해서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야. 실제 그 힘든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론은 뭐야? 그래도 극복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똑같이 질문이 뭐가 나오건 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순간과 힘든 순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순간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소재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렇게 소재를 잡기보다는 어떻게 잡는 게 좋으냐면 오히려 성과,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을 한번 먼저 떠올려 봐. 좋은 성과 혹은 좋은 결과. 자, 그럼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게 뭐가 있겠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대회 수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또 생각해 보면은 뭐 상을 받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좋은 걸 내가 만들어냈던 경험들이 있을 거야. 산출물 아니면은 만들었으니까 제작했던 거, 뭐 건축물, 모형 건축물을 만들었다, 자동차를 만들었다, 뭐 비행기, 드론을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문과는 좀 만들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획 단계에서 끝나. 그래서 기획했다 이것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 자, 그 다음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직접 해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또 뭐가 있냐면 실험 같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 네 번째는 큰 결과가 보이진 않아도 그래도 좋은 활동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캠페인 같은 게 있어. 뭐 피켓 들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캠페인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행동을 촉구했다, 뭐 이런 거지. 혹은 학생회에서 어떤 사업 같은 거 해본 경험이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뭐 교복 잘 입기 사업, 금연 캠페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수능 응원전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학생들 아침 도시락 챙겨 먹으라고 도시락 사업 뭐 이런 거 이제 한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 다섯 번째, 학생회 나왔으니까 또 본인이 학생회에 선발이 됐던 경험도 있을 거야, 그지? 학생회 활동으로서.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봉사활동. 근데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아무데나 막 들어가도 사실은 좋은데 웬만하면 요즘 시대에서 봉사활동 잘 안 먹힌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거는 누구만 좀 쓰라고? 의료, 보건, 교육계열 학생들만 써라. 쓰고 싶으면 굳이 쓴다면. 근데 웬만하면 뭐 내가 기계고 전자고 전기고 막 이러면은 안 쓰는 게 웬만하면 좋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먼저 떠올려 놓고 난 이 얘기를 할 거야. 이 얘기를 할 건데 굳이 여기에다 이제 뭐를 설계를 하는 거야? 어려움이 있었다고 나타내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 어려운 걸 생각해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잘한 걸 생각해서 어려움을 풀어내는 거야. 거꾸로 가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 인위적으로 설계를 한다. 인위적으로. 자, 모형 자동차를 만들었어? 근데 어려움이 없었어. 근데 잘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려움을 어떻게? 그냥 가짜로 만들어. 하는데 어려웠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어렵고 실패했다는 건 결국 뭐야? 어려웠고 결과가 특히 1차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거든. 1차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좋지 않았으면 그거에 대한 뭐를 분석해야 돼? 원인을 분석해야 되고 원인이 분석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뭐를 할 거야? 우리가 해결을 하고 극복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노력과 시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지. 자, 그럼 똑같아. 원인 분석도 당연히 그럼 어떻게? 약간은 인위적으로 소설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생겼던 원인, 보통 뭐가 있냐? 첫
첫 번째는 단순해. 내가 지식이나 혹은 능력이 부족한 거야.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해.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실험 같은 거 할 때 가설 설정 같은 게 잘못됐어. 보통 실험에서 가장 실패하는 많은 요인들은 이제 가설 설정을 잘못하는 경우들이거든. 혹은 재료 선정 같은 것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재료 선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실험으로 따지면 뭐 시약이나 아니면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의 선정이 잘못된 거겠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방법론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그 다 여기 이제 해당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게 이제 부족하다 혹은 어떤 게 잘못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냐는 거야. 보통 또 이런 게 부족하면 거의 끝이니까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 계획의 차질이 생겼어. 계획의 차질. 그러니까 3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야. 혹은 일주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지. 네 번째. 자, 이것도 저것도 뭐 할 만한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넣어주면 돼. 정할 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갈등이 생긴 거야. 자, 그럼 원인을 뽑아내니까 그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부족한 원인대로 해결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지식이 부족하면 당연히 뭐 해야 돼? 검색해야지. 자료조사하고 검색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우리. 검색을 하는데 검색도 좋지만 인터넷 혹은 논문 이런 거 검색하잖아. 그지? 근데 그거 말고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선생님께 자문을 구했다. 그지? 이거 있단 말이야. 그치만 좋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쓰지 않아. 선생님께 자문을 구했다. 알겠지? 자소서에도 선생님께 자문을 구했다. 안 쓸 거야. 대신에 뭘 쓸 거냐면 전문인을 찾아갔다. 전문가 인터뷰. 요거는 쓸 거야. 선생님 자문은 안 쓸 거고 전문가 인터뷰는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이나 이런 게 잘못됐어. 그럼 가설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가설뿐만 아니라 중간에 뭐 같은 게 있어. 뭐 변인 같은 것들 있겠지, 그지? 변인을 뭐 통제한다든가 아니면 변인 통제를 수정한다든가 혹은 재료를 역시 마찬가지 교체한다든가. 자, 요런 방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뭐 나는 전류가 이제 잘 통하는 게 구리라고 생각해서 구리를 했는데 이게 뭐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리 대신 뭐 다른 걸로 바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겠지.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되겠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생겨. 그럼 어떻게? 다수결로 정한다? 하지 마. 제발. 다수결은 하면 안 돼. 알겠지? 다수결 말고 그냥 단순하게 뭐 하는 거야? 소통, 그 다음에 합의, 도출을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노력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근데 이거 해놓고 보니까 거의 뭐랑 비슷하냐? 지지난주에 사회차에서 우리 배웠던 것 중에 뭐 있었냐면 싫어하는 과목 있어. 그지? 싫어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에서 우리 어떻게 대답하기로 했지? 싫어하기보다는 다소 어려웠던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원인이 뭐였어? 요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 비슷한 설계야, 그지?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주면은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 근데 자소서에 있는 거 얘기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정답은 없거든. 정답 없으니까 오늘 좀 기준을 얘기해주면 내가 자소서를 쓸 때 원래 소재가 많은데 자소서에 요만큼밖에 못 썼으면 당연히 자소서 이외의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지. 근데 없는데도 꾸역꾸역 자소서를 썼어. 그럼 더 이상 할 얘기 없잖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자소서에 있는 얘기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려움과 실패를 극복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라. 두 번째, 그럼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그럼 이것도 똑같아. 가장 큰 성취감. 그럼 걔도 성취감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나오지? 좋은 성과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내가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1등 했어.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중간에 있어야 돼? 위기와 어려움과 실패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2번 문항도 결국에 답변이 뭐야? 이거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1번, 2번은 같은 답변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소스를 좀 더 주면, 팁을 좀 주면, 예를 들어서 1차 결과가 안 좋았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1차 결과가 안 좋은 거를 2학년, 그 다음에 원인 분석해서 해결한 거를 3학년,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일련의 과정들,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똑같이 뭐를 넣을 수도 있냐면 꾸준함, 끈기, 열정, 성실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단 말이야. 똑같은 걸 계속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지. 어차피 3학년 때 상 받았으면 2학년 때 못 받은 거 생기부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2학년 때도 어떻게 하라고? 출전했다고 하란 말이야. 그랬는데 떨어졌어. 근데 왜 떨어졌을까? 하고 분석해서 3학년 때 상 받았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상관없고.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론적인 요소가 있어. 바로 뭐냐면 이 1차 결과가 안 좋았어. 혹은 어려움이라는 게 있어. 이거를 약간 오바를 하라는 거야. 약간 오바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어려움이 굉장히 나한테는 크게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과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위기까지 생겼냐면 팀이 무산될 위기까지 생겼다. 이렇게 하면 좀 오바스럽지,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어려움이 더 크게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뭐야? 클라이막스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어져. 그래서 그런 이제 오바스러운 장치 같은 걸 넣어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 돼. 세 번째, 봉사활동 별표 치고 100% 나오는 거지. 봉사활동 경우 뭐 대인 면접에서 아무리 코로나 시기에 3학년 비교과 활동 혹은 봉사활동이 빠진다고 해도 1, 2학년 때 어차피 여러분들은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봉사활동 관련 경험은 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 첫 번째가 그냥 단순하게 봉사활동 경험 아니면 플러스 봉사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이것만 질문할 수도 있고 혹은 봉사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질문이 있거든. 조금 어려운 질문. 작년에 나왔어. 실직 기출문제. 봉사가 가지는 혹은 봉사활동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야, 봉사활동 일단 좋은 거잖아. 그치? 장점. 근데 단점도 있어? 봉사활동이? 얘기할 수 있을까? 봉사활동 단점이 있어? 자, 선뜻 얘기 못해. 봉사활동 장점도 좋은 건 알지만 선뜻 얘기 못할 거야. 봉사활동 장점 뭐 있어? 그냥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그지? 그러니까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질문이 있어. 우리 사회에서 왜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봉사가 왜 필요하니? 이런 질문을 왜 물어봐? 너네가 과연 자발적으로 봉사를 했는지 비자발적으로 강요돼서 혹은 의무적으로 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이제 조금 어렵게 구성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봉사활동 경험을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봉사활동 경험. 자, 일단 경험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상이 있는 경험이 있고 두 번째는 대상이 없는 봉사활동이 있어. 뭐 대상이 있다는 거는 뭐 대충 이제 아동, 노인, 장애인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도 좀 가능해. 소위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뭐 의료 환경이라면 당연히 누구를 위한 봉사도 있겠어? 환자. 그래서 이런 대상들이 이제 있는. 자,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 그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대상이 있는 봉사라고 볼 수가 있어. 기부 활동 같은 것도. 자, 대상이 없는 봉사도 있는데 대상이 없는 봉사는 뭐지? 예를 들면은 하천에 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 주우러 갔어. 이런 것도 봉사활동이거든. 그죠? 환경정화.
미화 활동, 뭐 예를 들어서 벽화 그리기 봉사를 갔다든가 뭐 이런 거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자, 어찌됐건 이제 근데 위에 걸 좀 중심으로 좀 얘기를 먼저 꺼내면 대상 있는 봉사 활동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뭐 당연히 이런 거 하겠지. 뭐 식사 보조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심부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레크레이션, 뭐 운동, 뭐 취미생활, 게임 뭐 이런 거 한다든가, 아니면 뭐 또 뭐도 있냐, 뭐 교육도 있다든가, 교육 활동 같은 것도 있고. 자,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이거를 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배웠냐는 거야. 그리고 무엇을 느꼈냐는 거지. 겁나 힘들었다. 뭐 이거야. 아니면은 또 보통 이렇게 가지. 아, 나의 도움이 뭐 타인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배우고 느낀 점을 많이 쓰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실제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느껴야 되는 가치가 하나 있어.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봉사를 하러 가면 봉사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봉사 활동을 제공받는 사람이 있어.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도움이라는 걸 이제 준단 말이야. 필요한 도움을. 근데 도움을 주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뭐를 가지냐면 나는 도움을 너한테 주고 있고 넌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냐면 양자적인 사회적 계급론이라고 이야기를 해. 계급을 형성하는 거야. 나는 멀쩡하고 너네는 멀쩡하지 않아. 나는 정상이고 장애인은 비정상이야. 이런 시선으로 상대를 볼 수밖에 없다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늘 나는 좋은 사람이고 얘네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는 도움이 필요해. 그지? 편견. 나는 잘났어. 나는 다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계급론적으로 받아들인다. 근데 계급론적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 빼고 계급론적 수용을 한다. 근데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는데 이 편견과 선입견이 사실 어떻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막상 이제 봉사활동 가서 이제 이렇게 사례를 좀 들어보면 장애인 봉사활동을 가서 혹은 노인 봉사활동을 가. 그래서 식사 보조 이제 도우미 활동을 한 거야. 밥을 이제 먹는데 얘가 손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막 먹다 흘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당연히 어때? 안쓰럽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닦아주고. 근데 또 흘려. 자꾸 흘리니까 아, 얘 불편하구나. 그래서 반찬을 집어주고 먹여주려고 그랬어. 그때 얘가 갑자기 식판을 팍 더 집어 던진 거야. 근데 이 실제 사례야, 실제 사례. 왜 그랬을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밥도 내 마음대로 못 먹나? 이거야. 우리는 자꾸 어떤 편견에 쌓여있지? 밥 먹을 때 흘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누구 잣대? 우리의 잣대인 거야. 우리의 잣대. 얘의 잣대, 얘의 기준은 밥 먹을 때 흘려도 괜찮은 거고 밥을 이렇게 먹든 이렇게 먹든 이렇게 먹든 뭔 상관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면은 타박을 받아. 그럼 그건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왼손을 먹든 오른손을 먹든 무슨 상관이냐고. 똑같은 거야, 얘네도. 똑같은 거. 그러니까 자꾸 편견과 선입견에 쌓여 있으니까 우리의 고정관념과 잣대를 어떻게 하냐면 강요하게 된다고. 그리고 이 강요는 결국 봉사 수요자들을 어떻게 압박하고 통제해.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기본적인 목적은 뭔데? 맨날 우리 얘기하잖아. 나눔, 행복, 막 이런 거잖아. 그지? 근데 실제 얘네들은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럼 나는 나눔을 하고 온 게 아니라 뭐야? 그냥 의무를 다하고 온 거야, 결국에는. 근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 그거를 깨뜨렸어. 이거를 어떻게 했어? 깨뜨렸다. 이게 봉사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고 고정관념을 깨뜨리니까 이제부터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를 하게 돼?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자세를 갖추게 되는 거야, 결국. 그리고 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눈높이를 맞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걸 깨달았어. 그럼 이거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차후에, 그래서 본인의 진로 목표에 대한 포부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거잖아. 내가 경영학자가 될 거야. 경영학도가 될 거야. 그럼 당연히 또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 기업의 입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누구? 고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기계공학자가 될 거야. 그럼 당연히 누구 입장이야? 차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차를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사가 될 거야. 그럼 누구의 입장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건축가가 될 거야. 그럼 누구의 입장에서? 집에서 살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먹히는 거야. 선생든 학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봉사활동에서 배우고 느낀 점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다 먹힌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스토리가 형성이 됐어. 자, 그러면 교수가 두 번째 질문을 할 거야. 봉사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똑같이 대답하면 되는 거야. 봉사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 뭐지? 내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거?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봉사의 진정한 의미야. 자, 이렇게 그럼 두 가지식으로 뱉었어. 그 다음에 저는 2학년 때 어린이집 봉사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편견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고 쭉 얘기하면 되겠지. 똑같은 거야, 결국엔. 그지? 그래서 요 얘기나 어차피 같은 얘기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설정을 해 놓으면은 충분히 이제 봉사활동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봉사활동 장단점 한번 배워보자고. 먼저 첫 번째 장점부터. 자, 일단 봉사활동의 장점 한번 실제 얘기 좀 해보자. 뭐가 있을 것 같아? 봉사활동 하면 좋은 거. 영문이 뭐가 있어? 모르겠어. 유담이 봉사활동의 장점. 그지? 이게 되게 애매하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장점이 뭐다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한 질문이라는 거야, 이게. 그지?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항상 요거를 좀 꼭 기억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똑똑하게 말하는 방법이 보통 두 가지가 있어. 보통. 아니면은 너네가 생각이 좀 안 날 때 생각의 문을 좀 트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스킬이 뭐냐면 쪼개보는 거. 쪼개봐. 무조건 쪼개, 이 사안을. 그럼 봉사라는 걸 사안을 딱 쪼개니까 아까 쌤이 했던 것처럼 봉사는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있고 뭐야? 받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일단 봉사를 받는 사람한테 좋은 거, 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거. 두 번째는 봉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제 뭔가 틀이 잡히고 시작을 하고. 자, 그럼 아까 이런 얘기 했지. 도움이 필요한데 봉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근데 이걸 좀 더 유식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자,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모두가 봉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분명히, 그지? 봉사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작년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엄청 크게 났어. 엄청 크게 났는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대통령까지 나누고 이낙연 전 총리가 와서 할머니들 손 잡고 빠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버렸어. 언제 해줄 건데? 언제? 근데 갑자기 헬기가 다다다다 오면서 연예인이 보낸 컵라면이 뚝 떨어지고 물이 뚝뚝뚝 떨어져. 그럼 할머니 입장에서 뭐가 더 좋아? 정부의 빠른 대책이 아니라 컵라면이 훨씬 더 좋단 말이야, 그지? 자, 재난, 재해, 혹은 빈곤 등의 처지에 있는, 흔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약자라고 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빠른 대책, 정부의 빠른 대책 못 믿어. 봉사가 훨씬 빨라.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지?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기름 그거 언제 거둘 거야? 정부에서 뭐 화학약품 마련해주고, 뭐, 나중에 지원해주고, 언제 기다려? 근데 우리가 막 달려가갖고 그 기름 조금이라도 닦아주면 어때? 훨씬 더 즉각적인 도움이 되지.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또 얘기한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서해안에서 기름이 막 유출되니까, 막 내가 이제 잡아야 되는 어패류들이 막 죽어 나갈 거 아니야, 그지? 죽어 나가. 나중에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처럼 재난지원금을 주겠대. 언제 줄 건데? 신청서 쓰고, 신청하고, 집계 내고, 한 달 있다 준단 말이야. 나는 지금 당장 이거 이렇게 뽑아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지? 너무 늦어버린다고, 그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잘 못 줘. 근데 봉사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어. 빨리빨리.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도움과 실질적 수요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봐.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아이들, 뭐, 어딘가 갈 데 없는 아이들, 혹은 뭐 이제 뭔가, 이렇게, 가정 환경이 불우한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한테 100만 원 주면 아이들이, 와, 신난다, 이거 갖고 뭐 오락실 가자 이럴 것 같아?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뭐지? 애정과 관심이지. 뭐를 통해서 할 수 있겠어? 교육봉사, 돌봄봉사,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야. 돈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세 번째,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 요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회복지 제도의 체계는 굉장히 잘 잡혀 있어, 그지? 그래서 뭐 빈곤에 그러면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금을 또 주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옆집 순이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야. 부모님도 계셔. 근데 부모님이 돈을 벌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집도 있어.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 안 돼. 하지만 그 집이 살만한 집은 또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되게 많이 힘들다고. 근데 정부는 얘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 복지의 사각지대라 그래. 근데 이걸 누구는 알 수 있냐면 우리 이웃들은 알 수가 있어. 옆집 사는 나는 알 수가 있지.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야, 우리 모여서 순이한테 뭐 한 달에 그래도 1,000원씩 모아서 학비라도 될 수 있게 해줍시다. 이러면 현실적인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사회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시킬 수가 있어. 그리고 이런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런 활발한 움직임이 생긴다면 결국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 바로 사회적인 양극화를 봉사활동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해소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대상의 입장에서 좋은 점이야. 그럼 제공자 입장에서 좋은 거 뭐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어때? 굉장히 한정적이잖아. 폭넓은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폭넓은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겠지. 예를 들면 우리는 집에 가면 이제 뭐 어때? 냉장고에 물 있지, 간식 있지, 엄마 있지, 아빠 있지, 아침에 일어나면 밥 주지. 근데 그런 기본적인 생활들이 힘든 친구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고.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냐면 성찰, 반성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아,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는 2다리로 걸을 수 있으면 행복하다. 아직까지 뭐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동등한 수준의 학생들을 만난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 수준이 빈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막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데, 아, 나 무릎 쑤셔갖고 계단 못 올라가 이런 애들 있어? 없잖아, 그지? 근데 양로원 봉사 가면 어때?
진짜 무릎이 쑤셔서 걸음을 걷기 힘든 할머니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방지턱을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면 돼. 아무 생각 없어. 그렇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은 요만한 턱조차도 어때? 굉장히 큰 장애로 다가올 수 있지. 그걸 내가 보는 거야. 보면서 어때? 아, 나는 저렇게 바퀴로 굴러가는 휠체어가 아니라 저 방지턱도 넘을 수 있는 걸어 다니는 휠체어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난 기계공학자가 되겠어. 아니면 저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겠어. 돌봐주는 간호사가 되겠어. 저렇게 집 없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런 집을 보수해주고 집 만드는데 봉사를 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건축가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여기에서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를 보는 시야를 넓히고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 제공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봉사를 통해서. 그지? 자, 그럼 두 번째 단점은 뭐냐? 똑같이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대상의 입장에서 봉사가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솔직히 봉사활동 갈 때 자발적으로 가? 거의 의무적으로 가? 거의 의무적으로 가잖아. 그지? 학교에서 가라고 하니까. 의무적이고 강요된 봉사는 당연히 뭐가 결여되어 있을까? 진심이 결여되어 있어. 그럼 상대가 그걸 안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좋을까 안 좋을까? 괜한 동정과 연민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상처가 될 수 있어. 자, 또 비슷하게 우리는 봉사를 보통, 너네 앞으로 대학생 되면 또 봉사활동 하거든? 근데 거의 또 마찬가지.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회사 들어가야 되니까 스펙적으로, 스펙을 위해서 혹은 어떤 경력 같은 걸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 자,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회사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 고등학생 때도 거의 대부분 대학교 가려고 하는 거거든. 물론 너무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가니 아니면 뜨문뜨문 가니? 뜨문뜨문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간헐적 봉사라고 해. 간헐적, 뜨문뜨문. 자,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한번 생각해 봐봐. 뭐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센터나 고아원에 우리가 이제 교육봉사를 갔다고 쳐. 그럼 우리 맨날 자소서에다 쓸 때 아니면 면접 답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답변한다. 봉사활동에 갔어. 한 아이가 너무 맨날 소외되어 있어. 구석탱이에 쭈그려 앉아있고 잘 어울리지도 못해. 왜 그러지? 그래서 내가 다가갔어. 그래서 점점 참여를 시키려고 사탕도 주고 게임도 준비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고 막 이러면서 얘가 드디어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었어. 그러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놀고 너무너무 즐거운 생활을 했어. 자, 그래놓고 다음날 가 안 가? 안 가잖아. 이렇게 표현을 다 해놓고서 다음 주에 안 가지. 그럼 얘는 나를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기다리지. 내가 다 꼬셔놨잖아.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한 주, 두 주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 아, 저 언니도 저 오빠도 나를 버렸어. 그러면서 새롭게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는단 말이야.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래서 이런 간헐적 봉사는 결국 새로운 소외감을 느끼게 해. 그래서 있잖아. 실제로 봉사활동 가면 아마 알 거야.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양로원도 그렇고 고아원도 그렇고 생각보다 그렇게 반기질 않아. 왜? 에이, 저 사람들 한 번 하고 가는 사람들. 되게 고립되어 있어. 근데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간헐적 봉사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 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서울역 같은 데는 노숙자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뭐 서울의 종각역 같은 데 막 노인분들 되게 많거든. 뭐 식사 못 하시고. 그래서 이제 무료급식 봉사 같은 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서울은. 근데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의 어떤 당연히 그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봉사는 좋은데, 그걸 이제 악용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지. 그냥 때 되면 밥 주니까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의 자활적 노력은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자발적 노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뭐가? 봉사가. 실제로 그래. 미국 같은 데 있잖아. 되게 특이하게 복지제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 뭐 의료보험 같은 거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막 병원비 엄청 세게 나오고. 근데 겁나 웃긴 건 뭐는 또 돼 있냐면 노숙자들을 위한 복지는 되게 잘 돼 있어. 노숙자 전용 자판기가 있어. 노숙자 전용 자판기. 그럼 노숙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노숙자 인증받아요? 인증받아. 노숙자 인증받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카드 넣으면은 노숙자 전용 자판기를 쓸 수 있어. 칫솔, 뭐 라면, 물 이런 거 있지. 근데 그거 왜 해주는 줄 알아? 미국은 그런 거 되게 잘 돼 있는데 왜 해주냐면 미국이 만약에 노숙자들을 방치하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폭동, 범죄, 쿠데타 이런 게 생겨.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냥 니네는 그 시궁창에서 살아라. 그냥 그 정도 유지만 해주는 것 뿐이야. 되게 정치적인 요소거든 사실. 근데 그것 때문에 당연히 물론 큰 틀에서는 사회가 유지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때? 자활 노력을 당연히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데 있잖아. 실업급여 얼마 나오는 줄 알아? 우리나라도 실업급여가 나와. 직장 다니다가 고용보험 들면은 3개월 동안 나오거든. 보통 한 3분의 2 수준. 그래서 한 120에서 150 정도 나와. 근데 이탈리아하고 스위스 같은 데는 실업급여 그냥 신청하면 계속 나와. 그게 한 돈 200 수준으로 계속 나와. 그러니까 취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뭐 쎄 빠지게 가서 월급 받아도 200이고 실업급여 받아도 200이니까. 실제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두 번째, 그러면 주체의 입장에서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 실제 주체의 입장에서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 이거는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 뭐야? 여전히 계급으로 인식을 한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계급으로 인식하고, 이 계급으로 인식한 것들이 여전히 또 뭘로 남아있어? 편견과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뭐야? 자신의 우월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사람이 뭐 맨날 정기적으로 기부를 했다고 쳐. 혹은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고 쳐. 그럼 나는 당연히 어때? 우월감에 휩싸여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나아가서 뭐야? 사회를 통합하기보다는 사회 분열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다. 한 요 정도만 얘기해도 돼. 단점을 굳이 막 콕콕콕콕 찝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요 질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봉사는 우리 사회에서 왜 필요하지? 이렇게 질문대로 치자. 근데 이미 해답은 나왔어. 어떻게 얘기하면 돼? 우리 사회에서 봉사 왜 필요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거야. 그치? 그럼 끝나는 거지. 그래서 막상 처음에 질문 들었을 땐 되게 막연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은 이거 읽기만 해도 어때? 답변 분량이 충분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만 가도 이 두 가지가 역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지만 충분히 답변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됐지? 그래서 봉사활동 아예 이제 딱 뽀개 놓는 거야. 봉사활동 자체를. 자, 밑에 보면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나요?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 요새 안 나와. 아르바이트를 조장한다고 그래갖고 안 나오고. 자, 타인을 배려했던 경험인데 이거는 배려했던 경험은 너네가 아마 머릿속에 내가 누군가한테 막 이렇게 좀 잘해줬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 거 이제 생각해주면 되는데 하나만, 딱 요거 하나만 주의를 좀 해줘야 돼. 우리가 보통 배려를 했던 경험을 얘기를 하라고 했어. 근데 이 배려라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양보라는 단어와 비교를 좀 해봐야 되거든. 배려와 양보는 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야? 다른 단어겠지, 그지? 근데 비슷해? 아니면 반대의 뜻이야? 비슷한 뜻이야? 반대의 뜻이야? 비슷한 뜻, 그지? 근데 비슷한 뜻으로 생각하는데 반대의 뜻이야. 되게 특이하지? 유사하지가 않아. 왜 그러냐? 봐봐. 문이 하나가 있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동시에 두 명이 다 같이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아, 먼저 들어가세요. 이랬어. 이거는 배려야, 양보야? 배려야, 양보야? 양보야, 이거는 양보. 먼저 들어가세요. 근데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뒤에서 타다다닥 소리가 나. 그래서 문을 좀 잡아주고 있었어. 백화점 같은 데서. 이거는 양보야, 배려야? 이거는 뒷사람을 배려했다고 해. 맞지?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컵이 하나밖에 없어. 나도 먹고 친구도 먹으려고 그래. 아, 너 마셔. 이거는 뭐야? 양보해 준 거야. 걔한테 양보해 준 거야. 그지? 근데 마지막 컵이 있어서 마지막을 먹었다? 그 쓰레기를 딱 버려서 원래는 가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러면 다음 사람이 컵이 없으니까 어떻게? 허탕치겠지. 그래서 교무실 가서 어떻게 해? 컵 좀 주세요 하고 채워놨어. 이건 양보야, 배려야? 이거는 배려가 되는 거야. 차이가 느껴져? 이 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배려와 양보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양보는 내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할아버지가 타면 내가 일어서지. 자리를 양보해 준 거지. 할아버지는 앉지만 난 일어서야 돼. 한 명이 득을 봐. 근데 한 명은 손실을 봐. 이게 양보야. 아까 얘기했지. 컵을 하나밖에 못 써. 얘가 쓰면 득이 되지만 나는 손해가 된다고. 우리 사회에서 양보는 미덕으로 보질 않아요. 되게 특이하게도. 특이하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는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취업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혼자 살지 못해. 다 조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너네도 어느 조직에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조직의 구성원이 될 거고 조직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돼. 근데 잘 생각해봐. A 기업이야, B 기업. 그럼 A 기업이 B 기업을 위해서 매일 양보를 해야 돼? 좋은 방법이 아니란 말이야. 왜? 우리는 맨날 손실을 봐? 얘네 이득 보고? 그럴 수는 없거든, 그지? 그거는 그래서 좋은 가치가 아니다, 사실. 그래서 배려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양보 얘기를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배려는 뭐야? 배려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려가 뭐냐면 고려하는 거야, 고려. 배는 상대방을 그냥 단순히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고려해보는 것. 이게 배려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고려해보는 것. 자,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문을 좀 잡아줬다고 그랬지? 그게 뭐야? 내가 막 달려오는데 문이 열려있으면 좋겠어? 닫혀있으면 좋겠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열려있으면 좋겠잖아, 그지? 내가 정수기에 갔을 때 컵이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게 배려라는 얘기야, 결국에. 그래서 그걸 생각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남을 배려했던 경험 얘기해봐라 그랬을 때 니네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체육대회 피구 대회가 있었어. 피구 선수를 선발하는데 나도 하고 싶었거든. 근데 나랑 친한 친구가 얘도 하고 싶대. 하지만 자리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이 친구한테 양보를 했어. 근데 그런 경험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런 경험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차라리 어떻게 아까처럼 정수기에 물 먹으러 갔는데 이 물을 어떻게 했어? 컵을 먹고 내가 채워놨어. 작은 소재지만 그런 소재가 배려했던 경험이 된다. 그거를 깨달아. 그거를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돼. 사례 생각할 때 기준점을 좀 잘 잡고. 자,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팀워크야. 그래서 이것도 100% 나오는 거지, 별표하고. 뭐 100%야 이거, 100%. 팀워크 경험. 팀워크 또는 협력을 발휘했던 경험, 이렇게 되겠지. 자, 팀워크는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러 사람과 함께 각자의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질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경험, 열심히 했던 경험. 이것도 팀워크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같은 질문이야. 그래서 공동의 목표. 자, 하나의 공동의 목표가 있고 A, B, C, D가 같은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같이 하니까 우리가 팀워크 이야기를 할 때 보통 팀워크는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다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합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면접 답변에서 얘기를 못 풀어.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했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팀워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A는 이렇게 하고 C는 이렇게 하고 D는 이만큼 하고 B는 이만큼 했어.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 함께가 아니라 나누어서 했어. 분리가 팀워크야. 결론은 뭐냐면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팀워크의 생명은 뭐다? 역할 분담. 혹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포지셔닝이라고 불러. 축구할 때 11명이 와 공격 막 이래? 11명이 야 수비 이래? 각자의 포지션들이 있는 거야. 골키퍼가 막 저 위에 올라가서 공격하면 안 돼. 골키퍼는 골대 앞에 있는 게 본인의 역할이거든. 그지? 우리 사회는 이 역할론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 정부도 마찬가지잖아. 행정부, 국토부, 뭐 법무부 막 그지? 다 역할들이 다 쪼개져 있어. 세세하게 전부 다 나눠져 있어. 그래서 이 역할 분담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사례를 만들 때도 목표가 있어. 예를 들면 과제 발표. 과제 발표라고 하는 팀원들의 공동의 목표가 있어. 그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같이 열심히 했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역할을 나누는 거야. A는 자료를 수집하고 B는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C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표현해줘야 돼. 표현하고 PPT를 만들고 제작을 해주고 D는 총괄을 하면서 최종 발표를 해. 자,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되게 효율적이지? 이게 팀워크 생명. 그래서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그러면은 뭐가 돼도 상관없어. 과제 발표, 체육대회, 뭐 보고서, 뭐 실험 다 좋아. 실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야,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우리 4명이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이거를 잘 했더니 역할 분담이 잘 소화가 돼서 어떻게 했어? 좋은 결과가 나왔어. 자, 이게 팀워크다. 그리고 이 역할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표현해주면 그 면접 답변이 잘 되는 거야. 이 역할을 잘 만들어주면. 자, 그러면 이거와 동시에 이제 하나 더 배울 건데 6회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어. 5번에. 6회 5번에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자, 그럼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하냐? 우리가 보통 리더십을 또 이렇게 한다. 아이들이 청소를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아이들이 따르도록 했습니다. 막 이런다고. 그러면 리더십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왜 내 친구들을 다 나쁜 놈 만드냐는 거야. 왜 너만 좋은 놈 하냐고. 왜 너는 청소 열심히 하는 놈이고 왜 내 친구들은 청소 열심히 안 하는 놈처럼 만들어. 그지? 그래서 그런 설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면 돼. 어떻게 나오면 되냐면 이 역할 분담을 하는데 이 역할 분담을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이러면 리더십이 되는 거야. 내가 했다. 사안을 어떻게 본 거지? 체계적으로 받고 팀원들에게 역할을 분담하면서 이끌어 가는 거거든. 이게 리더십이 되는 거야. 자, 중요한 건 근데 내가 리더 할게. 너 자료 수집해. 너 발표해. 너 PPT 만들어. 그럼 이거 리더십이야? 이거는 독재지. 강요야. 그지? 그러니까 이 내가 했다인데 어떻게 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뭐를 고려해야 돼? 하고 싶은 거와 능력을 고려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가미하면 또 싫어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다 꺼려하는 것들. 꺼려하는 걸 누가 했어? 꺼려하는 건 내가. 약간의 희생. 뭐 이건 필수가 아니야.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했는데 어떻게? 소통을 통해서. 그럼 리더십이 나온다고.
솔직히 생각해봐봐. 너네 반장도 마찬가지거든. 반장도 야 나 오늘부터 반장이야. 니네 학교 끝나면 5시부터 무조건 청소해야 돼. 내가 룰을 만들었어. 이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그지? 반장이 됐어. 근데 우리 학급 환경 정화를 위해서 좀 좋은 방안이 있는지 회의를 해볼까? 하고 안건이 나오면 그럼 상정을 해서 그럼 손 들고 결정하는 거야. 반장은 여기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조율하고 그거를 잘 원활하게 끌고 하는 것 뿐이지 청소를 한다 만다를 결정하진 않아. 큰 틀에서 환경 정화라는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그지? 똑같은 거야. 그게 리더십이거든,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리더십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고 마지막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 있어. 6번 6회 6번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요 질문 하나만 하면 끝이야. 조금 어려운 질문이야. 이제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대학교에서 꼭 뜬금없이 자 본인은 리더형 인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팔로워형 인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볼게. 자, 손만 이렇게 들어, 이렇게. 나는 리더형이라고 할 거다. 나는 팔로워형이라고 할 거다. 자, 애매해. 그래서 이게 좀 의견이 갈라지는데, 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정답이 없다고 맨날 얘기했었지. 근데 이거 정답이 있어. 왜 있냐면, 자, 생각해봐봐. 니네가 좋아하는 이제 맨날 그 대학의 인재상 있잖아. 다 쓰잘데기 없다고 얘기했지, 쌤이. 근데 이 정도 인재상은 이해를 해줘야 돼. 우리 대학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합니다. 그래? 아니면 글로벌 팔로워를 양성합니다. 그래? 당연히 우리 대학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인재가 좋겠어? 리더형 인재가 좋겠지. 이건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형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답변은 저는 리더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연히 뭐야? 이거 살에 붙일 건데. 근데 이렇게 딱 이제 항상 이렇게 딱 결정을 해버리면은 모순이 생겨. 그럼 너는 팔로워적 기질이 없냐는 거거든. 그치? 나중에 이거 딜레마 질문이라고 해서 따로 배울 거야. 이제 기본 질문 끝나면. 예를 들면 과정과 결과 중에 뭐가 더 중요해? 이런 것들, 그지? 이거 사실 생각보다 어렵거든. 그런 거 이제 배울 건데 오늘 하나만 처리를 해볼게. 일단 저는 리더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쌤이 좋아하는 거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뭐로부터 비롯한다? 팔로워십으로부터 비롯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 순간 나는 리더형 인재지만 뭐까지 갖추고 있다? 팔로워십까지 갖추고 있다. 딱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서 사례는 뭘 얘기할 거야? 이거 똑같이 얘기할 거야. 저 사례. 그래서 우리가 뭐 과제 발표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회의를 하다가 역할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하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뭐를 통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준 거야. 그게 결국 뭐야? 팔로우십이야. 그리고 이 사안을 전체적으로 끌고 간 건 뭐고? 나의 리더십이고. 그러면 이 답변이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주 현명한 답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팀워크하고 리더십을 동시에 해서 이렇게 이제 배운 거야.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봉사활동 아주 중요하고 팀워크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두 개 그거를 좀 잘 만들어서 실제 너네들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 잘 접목시켜서 면접 답변을 준비를 해줘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끝났어. 마지막으로 대학 선정표 한 번씩 더 보내는 거라 혹시 자소서 입력기한이 쌤 저 자소서 입력기한이 월요일이니까 좀 빨리 봐주세요. 제 거 먼저 봐주세요. 얘기해. 알겠지?